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수요일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근우 씨하고도 처음 오늘 인사 나누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 많이 기대를 하는 게 저희가 네. 아무래도 이민자의 사회에 살다 보니 주변에도 그렇고 잘 모르고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매일 해요. 네. 네. 이렇게 접할 때마다 그렇죠.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어떤 문제로 좀 풀어볼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민자 사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입국할 뿐만 아니라 또 일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망명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난민들도 있고,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세요. 네. 네. 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이민자도 있고 또 이민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가 이제 네. 소위 얘기해서 undocumented alien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alien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non-citizen이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바꿔 부르더라고요. 예, 용어가 예, 바꿨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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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리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계인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외계인이네요. 네. 외국인을 자꾸 에일리언이라고 그동안 쭉 불러왔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제 시민권자가 아닌 non-citizen으로 citizen. 불러라. 에일리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 사이트의 모든 이제 에일리언 표기가 non-citizen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이제 제가 한번 지난번이나 그 전에 방송에 한번 말씀해드린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에 이민해오는 사람들은 1년에 대략 100만 명 정도가 넘어요. 100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네. 합법적으로 이민해서 이민자 신분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2019년 정도 발표된 아마 인구조사 이런 거 해서 발표된 최근 자료가 네. 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총 이민자 수는 대략 4,47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와.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 중에서 합법적으로 이민 온 숫자가 대략 한 73%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해결돼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을 얘기하시겠죠. 네. 그다음에 영주권 받은 다음에 뭐 5년 지나든 3년 지나든 또 시민권 취득하신 분을 다 포함한 숫자예요, 이게. 네네. 그런데 이 4,470만 명 중에서 대략 27% 어떻게 보면은 4명에 1명 걸로 아직 신분이 해결되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4명에 1명꼴. 네, 외국인으로 이제 미국에 입국해서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불체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불법 영어로는 체류자. undocumented 네. non-citizen 요즘 같으면은 그러니까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전체 외국인 숫자의 27%니까 그게 대략 1,100만에서 1,200만 정도가 와. 신분이 해결 안 된 상태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와. 그럼 저희도 이제 이민 1세고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제 이 통계 자료대로 하면은 4명에 1명꼴이 신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지만 또 네. 더불어서 신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이민 사회의 일원으로 저희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 내에 들어올 네. 때 정부가 이제 허가하는 인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뭐 이렇게 그렇죠. 이민을 쿼터가 받아들일 수 있다든가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있나요?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자들은요, 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쿼타가 없어요, 아예.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배우자하고요. 그다음에 시민권자의 부모, 장인, 장모 이런 건 안 됩니다. 직계만 되는 거죠. 네, 직계. 바로. 혈연 관계로 직계만 돼요. 네네. 그다음에 자녀 중에서도 21살이 넘은 자녀는 또 이민상 안 직계가 되죠. 아니고요. 또 19살인데 결혼을 해버렸어. 결혼한 자녀도 직계가 직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요 세 부류는 네네. 코타가 없어요. 근데 그 전체 이민자 100만 명 가운데서 네. 대략 50만 명 가량이 이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직계 해서 가족. 코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네. 무제한으로 받을 수 네네.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족 초청해서 하는 게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지 부모는 초청할 수가 없어요. 아. 그다음에 자녀는 미혼 자녀만 초청할 수 있고 기혼 자녀를 또 초청할 안 수가 되고.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미혼 자녀 초청하면은요, 우선 그 이민 대기 상태가 5년에서 6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아. 18, 예를 들어서 20살 때 얘를 초청을 했는데 21세 미만이니까, 기다리다가 얘가 24살이 돼서 넘었어. 예, 모노가 나이가. 풀리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하면은 미혼 자녀 케이스가 자동 취소되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영주권자 아. 미혼 자녀 케이스는. 네. 그래서 이제 영주권자는 그 가족 초청 2순위거든요. 배우자하고 21세 미만은 2순위 A 네. 케이스고요. 네. 21세 이상은 B 케이스인데 A 케이스 배우자하고 21세 미만은 그냥 이렇게 문어가 오픈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수속하면 미국 내에 합법으로 있으신 분은 네네. 청원서하고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동시에 접수할 수 아, 있어서 인터뷰 대기 기간은 대략 1년 밀려 있으니까 1년 만에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주권을. 아, 그렇군요. 근데 21살 넘은 자녀는 똑같은 자녀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18이고 하나는 21살이었다 그러면 21살 넘은 자녀는 네. 코타가 5년 반 가량 밀려 있기 때문에 우와. 5년 반 동안 기다리셔야 합법적인 되네.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영주권 그때 서류를 가서.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야, 대기 기간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시민권자는 아까 직계 이외에 네. 1순위는 이제 21세 넘은 미혼 자녀는 1순위 코타가 있는 거예요. 그 21세. 21세 넘은 자녀. 네. 넘은 자녀에게. 넘은 자녀는 지금 저 문호가 언제 풀려 있냐면은요. 네. 2014년 11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이 사람들. 요번 달에 문호가 풀렸어요. 오. 네, 그러니까 꽤 오래 기다리죠. 한 그렇죠. 진짜 오래됐는데요? 6년 반 정도 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네. 미만하고 이상은 이렇게 180도 다른 거죠. 대기 기간이. 네. 그다음에 시민권자는요. 이렇게 기혼 자녀도 초청할 수 있어요. 기혼 자녀. 네. 그럼 기혼 시민권자가. 자녀는 내가 딸이 그러면 결혼해서 배우자도 있고 손자 아이, 손녀도 네. 있다. 네. 그러면은 그 동반 가족은 아이도 그 따라받는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또 같이 따라받는 건데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요번 달 기준으로 2008년 1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이 인재 문호가 풀렸기 때문에 2008년이요. 네네 12년 8개월 정도 기혼 자녀는 이렇게 기다려야지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기혼 자녀일 경우에. 네. 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도 이제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 뭐 발의됐다는 거는 형제 자매를 이제 아예 폐지시키자. 법안이 통과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상정이 된 건 맞아요. 아, 법안이 상정이 됐다고요. 네, 아. 형제 자매들은 지금 2007년 2월 네. 8일 이전에 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람들이 지금 7월 이민 대기자에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13년 뭐 5개월 정도 이렇게 밀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민 온 거를 우리가 대충 보면은 네. 전체 이민자의 70% 이상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미국은 이민을 해오고 있어요. 가족 초청. 네. 근데 이제 가족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직장을 통해서 한국 분들은 이제 이민하신 그렇죠. 분들이 네. 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13만 9,458명이 취업을 통해서 동반 가족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합법적 이민자로 들어온 거예요. 아, 13만 명이 좀 넘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위에 취업 이민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네. 100만 명에서 13만 7천 명이면 13점 그렇죠. 한 네. 9%, 네. 14% 정도만이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민해 오고 나머지 숫자들은 주로 그 망명인, 난민인,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민 안 오는 나라의 사람들을 추첨해서 다이버시티라 예, 예, 그래서 예. 네. 뽑아가지고 당첨되면 그냥 영주권을 주는 그런 아이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랑 또 이제 정부의 중요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왔달지 네. 또 영주권자의 자녀인데 완전히 버려져서 그 스페셜 이미그런 주비나라 그래서 그 미성년 자녀인데 버려진 자녀들을 특별히 영주권 주는 그런 법안도 있고 또 이렇게 U 비자, T 비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직적인 범죄의 피해자들 또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들 피해자인 경우에.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도움 요청했을 때 이제 저희가 자주 접했던 케이스 중에서 이상하게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마사지 팔러 이런 업체에 예. 종사하거나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연관되어서.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텍사스 이렇게 다 연계가 그렇죠.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네,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가담을 했더라도 그 조직을 파헤쳐서 정부가 그 범죄 집단을 이렇게
벌을 주려면은 누군가의 제보라든가 뭐 제보가 안에서 있어야 필요하잖아요. 되죠. 증인이 그렇죠. 네,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을 하신 분도 정부에 협조를 해서 내가 중요한 증인으로 해서 그 범죄가 소탕되는데 이제 그 일조를 하겠다. 예. 일조를 하면은 비자를 합법적인 비자 T 비자나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T 비자나 U 비자가 이제 정부 도움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기소된 그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들이죠. 네. 범죄자들이 유죄 판결에 이르면은 영주권도 신청하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같이 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네, 넘어가 이제 그렇죠. 도와주면 네, 도와주면 우리가 우리가 해주겠다. 신분도 해결해주고 네. 신분 해결해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네. 일조를 하면은 영주권도 신청하게 해준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영주권 받게 해드린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네. 저는 근데 변호사님 그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가운데 체류 신분을 어기거나 기타 이유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국가별로 어떤 그 좀 분포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추방이 되면 네. 또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바로 그냥 다 추방이 되는 건지. 네, 추방은 이제 간단한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많은 그렇게 분들을 어려운 도와드리고 아니 추방 재판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아, 저희도 항상 보면은 기사로도 많이 접하잖아요. 네, 특히 근데- 남미 쪽에서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많이들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제가 보면은 미국의 불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한국 사람은 요즘에 국경에서 잡힌 분들이 별로 없어졌죠. 왜냐하면 2008년서부터 무비자가 되는 그렇겠죠. 바람에 맞다, 네. 맞다. 무비자로 들어와서 이제 그냥 오버스테이 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거꾸로 뭐 한 80, 90%가 비자 없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멕시코 네. 같은 나라는 그 절대 다수 체포되고 추방되는 내 절대 다수가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숫자는 잘 외우지는 못하지만 네. 제가 이렇게 추방한 자료를 잠깐 찾아봤더니요. 가져오셨어요. 네. 2020년도 작년에 코비드이긴 하지만 네. 지금 추방 재판을 해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2020년도 말에 18만 5,884명인데요. 꽤 많네. 와. 이 중에서 멕시코인이 몇 명이냐면 10만 388명이나 돼요. 과반수가 그러니까 좀 넘네요. 네. 과반수가 훨씬 넘는 거죠. 네, 그렇네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제가 국경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네네. 그 바로 밑에 있는 과테말라. 예, 예. 과테말라는 멕시코에 비해서 나라가 작은데도 추방 명령을 많이 받은 없이. 사람이 29,790명이나 돼요.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보니까 온두라스예요. 온두라스. 네, 온두라스는 21,139명. 네. 그다음에 엘살바도는 12,590.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은 나라 네 나라를 더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무려 16만 3,907명이어서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추방자의 88%가 대부분이네. 이 국경 밑에 있는 네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저 인근 접해 있는 인근 국경 네. 접근. 네. 밑에 쪽으로. 근데 이제 저가 한국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당연히 한국도 그거죠. 너무 몇 명이나 추방을 받았나. 그래서 네. 제가 3년 자료가 나와 있어서 한번 3년 자료.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보다 숫자가 되게 작은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18년도에 한국분이 추방을 받았다고 ICE가 작년 20년도에 네. 지금 발표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32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32명. 네. 그다음에 19년도에 59명, 네. 2020년도에 23명인데 저희 사무실에 제가 지금 추방 재판을 도와주고 있는 케이스만 해도 10여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숫자가 이렇게 작았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추방 재판에 콜트에 회부된 케이스가 45만 명 정도였어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 4년 지나면서 그게 130만 명으로 250%가 우와. 늘었어요. 추방 재판에 회부된 외국인들이. 추방 재판에 회부돼서 이제 추방 명령을 받으신 기다리고 분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남미에서 오셨다가 아까 이렇게 많이 국경에서 붙들린 분들은 재판에 가지 않고 그냥 네. 바로 expedite removal 초고속으로 재판 없이 바로 추방된 숫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무비자가 되면서 더 이상 국경을 건너오는 일이 이제 네. 줄었잖아요. 거의 네. 없어지든지 네. 비자를 이제 무비자도 한국에서 비자를 떨어진 적이 있는 사람은 이제 무비자로 못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자 사기 같은데 걸려 있는 네네. 사람도 못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스틸 미입국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극소수죠. 줄은 거예요. 예, 예. 근데 한국 분들이 저희 사무실만 해도 10명 이상 추방 재판 받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네. 왜 23명밖에 안 됐을까? 그거는 좀 간단해요. 너무 이제 추방 재판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재판이 빨리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또 늘어. 계류 중인 거예요. 계속. 네, 완전히 그 아침에 트래픽 많이 걸리면은 저기 도착 시간이 늦어지듯이 계속 늘어나죠. 네, 맞아요. 네, 재판이 250%가 늘어나는 바람에 과거에 1년 반 정도 걸리던 LA의 재판 평균 기간이 지금 4년 반으로 늘어났어요. 와.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보다 2배 반이 케이스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많이 늘어났던 그런 케이스들이 거의 뭐 3.5배 늘어난 거 45만에서 130만까지 네, 요즘에 보면은요 판사님들은 별로 늘어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 한 판사님이 추방 재판 처리하는 건수가 다 1000건 이상을 핸들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저희가 히어링을 이제 전화로도 많이 하고 아주 중요한 히어링은 법원에 가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재판에 법원의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전화로 해도 다른 변호사가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뮤트, 언뮤트 해가지고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히어링 날짜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코비드 이전 또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다음 날짜를 대충 4개월쯤 후에 오라. 아무리 늦어도 6개월 후에 오라 그래요. 그렇게 네네. 날짜를 잡아주는데요. 요즘에 웬만한 케이스는 제가 히어링 듣다 보면은 빠른 게 1년 후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더 늦은 거는 1년 반 후에 오라. 너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긴데요. 많이 잡혔는데 그 잡히신 분들이 판결을 받지를 않아서 한국 분들은 이 그래서 숫자가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거꾸로 줄은 그쵸.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예,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중요한 자들이 좀 몇 가지가 예, 예.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영어로는 prosecutorial discre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 추방을 관할하는 정부 연방 정부의 부서는 IC라는 곳이에요. 네, IC. 네. 네,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이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네. 하면 이민 세관 단속국 관할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만 많이 재판에 해부돼 있는데 판결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네네. 예. 뉴욕 같은 정체되어 있는 데는 거죠. 그 재판이 5년 반 정도 밀려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발표한 게 뭐냐면은요. 프라이오리티를 정해서 네. IC가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 추방 재판에 회부된 많은 사람들을 종료하라. 종료. 자동이- 끝내라 빨리. 자동이 아니고 근데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럼 어떤 게 우선순위냐면은 내셔널 시큐리티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에 안보에 위해를 위협되는. 가하는 자 그런 위험이 있는 뭐 이런 테러범이랄지 네네. 뭐 하여튼 국가의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선순위로 일단 추방하고 또 무조건. 재판도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판결이 안 나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선 순위를 좀 매겨놓고 빨리빨리 초만원 상태로 정리하라. 있으니까 그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빨리 합의하고 취하를 하든지 클로즈를 하든지 하라는 명령을 이제 네. 발표를 한 건데 네. 재판이다 보니까 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는 지금이 7월이잖아요. 6월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 저희는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개 있어서 제가 이제 보자마자 신분을 합법을 유지를 했었는데 한인타운에도 많이 알려져 있듯이 그 프라디에 관련되는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이민국이 신분 유지용으로 다녔고 거기 학교 운영한 원장과 직원들이 다 유죄 합의서에 네. 플리 어그리먼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가짜인 줄 알면서 네. 입학 허가서도 발급하고 또 학교 기록도 발급하고 했다고 유죄 인정서를 합의를 한 거예요. 2017년도쯤에. 네.
그 다음에 이민국은 그 유죄 합의가 나고 그 다음에 그해 9월에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그 학원을 운영했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연방 감옥에 네. 가서 수감되시고 아이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한 3, 4년 흘러서 이제 다 풀려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연루돼 있어요. 네. 그분들이 영주권을 못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영주권을 못 받았지만 이민국이 못 받은 사람들이 계속 F1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영주권 네. 파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국은 영주권을 거절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99%에 가까운 그 학생들한테 영주권 디나이하고 추방 통고서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케이스를 지금 몇 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그 PD (Prosecutory Discretion)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네. OPLA라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법적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데다가 연락을 해서 사전에 내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제가 보고 정부의 안내문을 보고 이제 신분이 합법으로 있었고 우리는 연방을 소송을 해서 똑같은 케이스로 이긴 케이스도 있었어요. 제가 17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추방 재판 중이니까 제가 재판 가서 판사님한테 네네.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민국이 허가해준 케이스가 있다. 아, 순수한 사례가 케이스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민국이 안 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 또 공평하지도 그렇게 않다. 어필하실 수 있군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가르쳤던 딘이 와서 이제 증언을 해준다 그래서 증인 리스트 다 집어넣고 지금 10월 달에 마지막 이제 인디비주얼 히어링 우리가 알기로는 메리 히어링을 앞두고 있는데 판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편지로. 네네. 새로 발표된 그 프로시큐토리 디스크리션에 따라서 추방의 우선순위. 네. 제가 원하는 릴리프를 저기 연방 OCC, 그러니까 오피스 오브 더 치 카운슬 오피스에 미리 보내가지고 네네. 한 달 후에 프리 컨퍼런스를 스테러스 컨퍼런스를 할 테니까 저보고 이제 보내라고 판사가 히어링 안 갔는데 이제 3주쯤 전에 네. 메일이 탁 날라온 거예요 판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발표된 룰이니까 저도 열심히 그렇죠. 리서치를 해서 공부하셨겠죠. 그 OPLA 오피스에다가 사연을 쑥 쓰고 정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썼죠.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를 전부 다 네, 네. 니네가 어프로브 해줬었는데 이 케이스를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증인도 다 했고 앞으로 인디비주얼 히어링만 앞두고 있으니까 너네가 이거 케이스를 영주권 어프로브 해주고 그다음에 추방 재판을 이제 취소를 해달라 디스미스 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낸 게 지난주예요. 네. 이제 보내서 제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 예감은 들어요. 근데 손님은 사실 프라디 학교 다녔다고 영주권도 안 주고. 그렇죠. 근데 추방 재판 해부돼서 저는 도와주는 변호사 입장이지만 추방 재판 해부된 사람 마음은 되게 그 절망에 가까운 거예요. 당연하죠. 난 여기서 살고 싶은데 네. 본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또 가면은 그게 그 학교 다닌 게 사기라고 영구 입국도 못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다시 올 수가 다시 없죠. 올 수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일들이 좀 진행 중이고 제가 그 전에 학생 비자를 쭉 유지했었는데 또 똑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이제 그 학교 다녔다고 또 영주권 디나이한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OPLA 오피스에다가 보냈거든요. 예. 보냈더니 그거는 나오자마자 일이 좀 덜 복잡한 케이스라서 제가 한 3일 만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보냈어요. 와,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그랬더니 대단하십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자기네가 이거 그 터미넷 하는 거 동의한다고. 동의하니까 이 이메일을 증빙 서류로 쓰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또 이제 손님은 이제 갑자기 나 기쁜 소식이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추방을 네. 터미넷 해주는데 OPLA 오피스에서 동의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얼마나 증빙 서류로 희소식이야. 써서 네. 이제 법원에는 요즘에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게 되게 많아져서 한 달 전까지 서류를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손님하고 같은 마음이 돼서 네. 좋은 소식이 왔으니까 바로 알려드리고 또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저지한테도 보내고 네. 또 OCC 오피스도 보내가지고 네. 지금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아유. 저희가 이 지금 추방 재판에 대해서 네. 좀 잘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그럴까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네.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개 있기는 있는데요. 쉽게 네.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일이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요. 네. 또 추방 재판 중에 그러면은 아무나 이렇게 터미네이트 해주고 디스미스 해주는 그쵸, 건 그쵸. 아니에요. 아, 예, 그 방법이 좀 있나요? 근데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발표했으니까 해달라기가 아니고 네.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미국에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았는지 또 미국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합법으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라는 걸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도덕 품성. good moral character.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제일 먼저 범죄 기록이 없다는 거를 이제 FBI 책을 저희가 정부도 하지만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FBI예요? FBI에는 50개 주의 모든 범죄 기록이 센츄럴라이즈 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네. 들어서 DY에 걸려서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딱 찍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지문을 찍는 순간 그 기록이 FBI에 바로 데이터로 입력이 들어가는구나.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별로는 50개 주지만 50개 주에 있는 모든 범죄 네. 기록이 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들도 다 FBI에 센츄럴라이즈 돼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라는 거는 첫 번째는 범죄 기록이 없다는 없어야 거를 된다. 증명을 해야 네. 되니까 네. 저희가 FBI 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네. 사무실에 한다는 게 네. 아니라 경찰서에도 하지만 사람들이 경찰국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기 좋아하지 때문에 않으시죠. 특히 네. 범죄 기록이 있은 사람이 가면은 이제 제가 과거에 있는 죄지만 그래도 약간 죄인처럼 그렇죠. 되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프라이빗 네.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문 조회를 해서 변호사 명함 같은 걸 갖고 가서 우리가 결과를 받게 하면 요즘 같으면은 오전에 찍으면은 바로 오후에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나오는군요. 네. 비용이 좀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트레저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앞으로 18불을 지불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 FBI가 무료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차지하는 수수료는 18불이지만 그걸 해주는 허가 받은 바이오메트릭 하는 데서 차지하는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5불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안내를 받아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기록을 받아서 그쵸. 리뷰하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해야 되니까 뭐 커스트만 내서 이제 되는 문제는 물론 그렇죠. 아니지만 이런 FBI 책을 해서 저희가 반드시 집어넣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콜트 케이스도 다 FBI 책해서 우리가 범죄 기록이 없다는 걸 해서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을 얼마나 잘 냈나.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불법이라고 세금 안 내는 게 저스티파이가 안 되니까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법이라도 소셜호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은 텍스 아이디 번호 받아서 그렇죠. 네. 의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그다음에 건강 상태,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것, 또 고용력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또 내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합법 신분으로 있는지 이런 파지티브한 팩트들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음주라도 DUI. 네, 범죄 네. 음주운전 한 번이 뭐 안 된다 하지는 않지만은 다카 같은 그래도. 것도 음주운전 하나만 있으면 못 하겠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민법상 얘기하는 에그리베이트 펠러니는 우리가 얘기하는 더 나쁜 중범 이런 건데 형사상으로 주법에 따라서 경범임에도 이민상 에그리베이트 펠러니인 것들이 덜어 있어요. 특히 네네. 가정 폭력 같은 거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렇죠. 그래서 domestic 이제 violence. 나쁜 일에 연루되면은 사면도 받기 어렵고 이제 이런 기소 재량에 따른 혜택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나쁜 게 뭔지 좀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그런데 연루가 안 되셔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뭐 살인 네, 강간 시간이 없으니까 네. 변호사님 네, 살인 정확하게 강간 이런 거 빨리빨리 해주셔야 말고도 돼요. 제가 보면은 뭐 드럭 트래피킹 그러니까 드럭 하는 거 한국 네. 분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 게 이제 프로드 사기 예, 그렇죠. 그다음에 돈 세탁 돈 세탁. 네, 그다음에 뭐 미리국 알선, 뭐 이렇게 섹슈얼 관련돼 있는 어펜더, 차일드 어비유스. 한국 분들이 의외로 가정 폭력에 관련된 가해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고. 네. 화난다고 애도 그냥 말로 다스려야 되는데 막 그렇죠. 때려버리고. 네네네. 그막 이조 시대처럼 하면은 안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네. 폭력이나 이런 뭐 네. 사기나 뭐 도적질 그다음에 이런 거 텍스 이베이전 우리가 세금 안 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10,000불 이상 세금을 탈세를 하는 게 발각이 되면은 네. 영주권자도 추방 대상이에요.
그게 애그리베이트 펠러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10,000불 이상. 사기도 10,000불 이상. 돈 세탁도 10,000불 이상에 걸리면은 다 추방 대상이에요. 만불이라도 그런 거를 참 생각도 못했네요, 사실은. 네네네. 그리고 이제 펠로니의 기준이 1년 이상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 거가 다 펠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실제로 형량을 7개월 받았더라도 그게 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펠로니는 다 추방 대상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네. 형사 사건 상담해 줄 때 네. 똑같이 가정 폭력인데 그걸 우리가 그 단순 폭력인 배러리 차지 우리가 그러니까 폭행죄로 낮추면서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365일을 받으면 다 추방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364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형사법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주거든요. 어떻게 딜을 해서 네. 이걸 유죄 인정을 해서 외국인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추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냐. 함께끔 네. 하기 위해서. 네, 그 이민법을 모르고 형법만 했다가 365일 받고 다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바로 IC가 와서 체포해 추방한다. 가서 추방한다 단속국에서. 그러면은 그렇죠. 다시 재판 받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범죄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애그리베 펠러니는 걸리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를 하나 메모해 두시고요. 혹시 그렇죠. 이와 관련된 좀 자세한 문의는 저희 네. 방송에서 다 못 다뤘으니까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13-738-0928 213-738-0928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입니다. 네, 오늘 방송으로 들으셨지만요. 전화하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요. 제일 많이 준비하셔서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 정말 너무 훌륭한 게스트분들께 네. 제가 요 선물을 하나 드리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시기 전에 그래요? 네네 우리 변호사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패 아니 너무 방송을 빛내주시고 그래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규누 씨하고 저희가 준비한 네. 거거든요. 네. 방송은 제가 여러 번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 선물 받는 건 처음입니다.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감동입니다. 열어보셔야 돼요. 열어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열어보셔야 돼요. 아니,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깜짝 놀라세요. 누가 예쁘게 하셨어요. 네. 그냥 풀으세요. 그냥. 예. 아 정말 제인정 네. 변호사님이 1년 동안 팬데믹 때도 그렇고요.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맛있다.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저 약수합니다. 네 금을 못 넣고요. 네. 네. 책상에 넣고 너무 항상 저희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이규현 씨 혹시 네. 글을 읽어주세요. 좋은 되게-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네. 프로그램을 빛내주신 기어의 노고와 존경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하고 제인정 종합변호사무소 네. 이름을 딱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 예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린다고 제가 뇌물 드린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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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